네, 안녕하십니까. 나를 기획자로 성장시킨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강연은 아니고 경험 공유차 전달드리게 될 저는 레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많은 굉장히 어수선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자리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맥비님께 살짝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회차 이제 기획 컨퍼런스 2회차 때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느꼈던 점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첫 번째부터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죠. 근데 강연자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강연자분들도 지금 떨고 있는데 제가 아마 듣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강연자들이 편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획자로 성장시킨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루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로서 그다음에 지금은 서비스 기획자로서 이제 성장을 시켜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직도 하고 있는 세 가지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인베디드 서버 개발자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광고 컨텐츠 기획, 그다음에 이제는 서비스 기획자 (PM, PO라고 불려지는)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도메인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그다음에 중장기 한 달 살기 숙박 플랫폼, 그다음에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좋은 제안이 와서 공유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BTI는 ENTJ고 티발시아의 그런 기획자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앞서서 조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 소개는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분이라는 시간을 배정을 했는데 혹시 기획자가 아니신 분들 한번 뭐 부끄러우시겠지만 한 번만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자 아니시고 그러면 혹시 한 분만 혹시 어떤 쪽에 계신 건가요? 대외 협력 쪽에서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연자도 먼저 참고하시고 이거 강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어떠한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을까 한번 네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인하우스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이제 저는 이제 에이전시의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인하우스 기획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수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하고 있는 기획자 몇몇 웃고 있는 분들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사수 없이 이런 분들도 조금 저희 강연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일까? 그다음에 생각하는 기획자. 아마 정답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맥비님 뭐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이제 멘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들어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은 없다. 정답을 찾을 생각도 하지 말자.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마케터 개발자, 인하우스 기획자들은 이렇게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미드필더다. 네, 방송 사고 미드필더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이 미드필더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드필더라는 거는 이제 축구 쪽에서 쓰는 단어죠. 그래서 미드필더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그라운드에서 가운데서 플레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미드필더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 그래서 막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챙겨봐요. 그 축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나는 이 회사가 축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생각했던 게 미드필더가 저 중앙에서 모든 걸 조율하고 패스해주고 수비도 도와주고 공격수도 도와주고 흔히 잡부라고 불려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획자들은 미드필더로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래서 보시면은 이제 운영 CX, 영업 마케팅, 경영진, 외부 고객 등을 앞에 이제 넣어놨고 그다음에 뒤에는 개발자, 디자이너, QA. 요거는 이제 저의 보통의 일반적인 사례들인데 이 사람들과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 디자이너, QA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기획자들은 이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드필더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도와줄 땐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한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제가 누구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한국인은 돈이 짱이거든요. 네, 손흥민 아닙니다. 또 없으실까요? 남자분들한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요, 사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입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근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 아시죠? 이 선수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같은 팀에 소속해 있던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건 넘기고 그다음에 이 선수의 특징이 패스 마스터, 그다음에 티키타카라고 많이 하죠. 이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한테 특이한 습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요. 그게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기획자들 저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짤이 있는데 이 실제 경기입니다. 이 선수가 공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을 봐요. 쉴 새 없이 봅니다. 근데 그 고개 돌리는 횟수가 경기당 평균 850번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선수들은 200번에서 3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90분의 경기당 6.3.5초당 한 번씩 고개를 돌립니다. 심지어 자기한테 볼이 없는데도요. 왜 이 선수는 과연 이렇게 고개를 돌릴까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이 선수는 내 동료들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적 팀의 위치, 상태들을 저런 액션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축구에서 코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땅을 보지 말라고 해요. 이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은 내 동료들과 적팀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제 서비스 기획자는 기획서 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비스 기획자들이 흔히 말해서 저희가 RFP, 요구명세서, 와이어프레임 등등의 문서들을 작성을 하죠. 근데 이거에 목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물론 기획서를 잘 쓰면 좋겠지만 기획서만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 선수랑 아까의 그 표를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외부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 사업 현재 상황, 회사의 방향성, 그다음에 VOC, 내가 속한 도메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QA 분들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구조, 그다음에 이슈는 없는지, 프로젝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획자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축구 강연으로 온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는 좋아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루틴은요, 333의 법칙입니다. 요 333의 법칙은 444의 법칙이 될 수 있고 55의 법칙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의 프로세스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죠. 기획, 디자인, 개발. 요거 앞 뒤로는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노멀한 상황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프로세스인데, 저는 이 단계에서 저는 저만의 루틴을 따로 실제로 합니다. 그게 기획, 개발, 디자인, 개발 단계를 3번 나눠요. 3번 나누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어떤 누군가 이해관계들과 계속해서 싱크를 맞춥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서만 쓰게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중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세 사람들이 다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사적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 단계부터 실제로 3번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과 방향성 회의를 먼저 합니다. 초반 단계에서. 왜냐면 이게 우리 프로덕트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맞는지를 서로 싱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확하게 찍는데 가장 중요한 저의 그런 시간이나 이제 노력을 쏟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한 기획의 중간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개발팀, 기획팀 관련 부서들과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팀이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 사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기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획, 디자인, 개발팀과 리뷰를 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 막바지에는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기획, 디자인, 개발팀이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33회라고 했지만 사실 4번 쪽에도 5번 쪽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용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들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셔도 된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 솔직히 주변 분들이 좀 짜증내긴 해요. 하지만 기획자들은 견뎌야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완료가 되고 디자인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랑 이제 미팅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기획팀, 디자인팀 관련 부서가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초반에는 뭐 베이직 디자인 시스템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그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방향성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특히나 B2C나 뭐 프론트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될 작업에서는 저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중반쯤에는 아마 어떠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이제 산출물들을 산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와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Q&A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론트 기획팀, 디자인팀이 리뷰를 합니다. 굉장히 리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디자인팀과 맞물려져 있는 게 거의 다 프론트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소통을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이 프로덕트 방향성은 이런 건데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획 디자인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는데 실제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는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이나 디자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돼요.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만 하면 돼요. 하지만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는 실제로 백엔드나 프론트에 작업이 된다는 얘기고 API 변경돼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짜증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롤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단계 첫 번째는 담당자별 개별 확인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은 이거야. 맞지?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거는 근데 딱딱하게 하지 않아요. 개별자 찾아가서 커피도 사주고 막 애교도 부리면서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물론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샤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생각이 이제 0과 1로 되어져 계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애교를 많이 부린다.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그렇고 이제 개발 중반의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백엔드 작업이나 뭐 DB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QA 기획팀, 개발팀끼리 체크를 하고 진행률은 어떻고 이슈는 없는지 아니면은 물어볼 것들은 없는지 Q&A 시간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의 막바지가 왔어요. 이제 배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는 전사 리뷰를 실시를 합니다. 전사라는 거는 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개발되고 배포될 거야. 자, 우리 이전에 말했었지. 이런 것들 개발될 거야. 어떻게 쓸지 잘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려고 개발했어. 라고 전달을 해 주죠. 제가 왜 이런 과정을 겪는지는 사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개발 갔다가 다시 롤백하고 서로 싸우고 기획 개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잘못했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뭐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인하우스임에도 많은 부분들이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획자들밖에 없다. 그리고 주도를 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루틴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1년 주기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는 뭐냐?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PM을 갑자기 없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뭐야?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실 디자인 드리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가 보통의 한국에서의 주체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PM들이 아마 주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에어비앤비에서 그걸 디자이너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M들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비되고 뭔가 그런 기류가 미국에서는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PM들한테 요구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뭐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뭘 어떻게 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 싶어서 전 사실 이거 보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우리 자리들이 뺏기면 어떨 것 같지? 사실 강연을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발전을 할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유 오피스 시장이 있죠. 최근에 어떠한 미국 한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저는 회사적으로도 위기다라고 밖에서는 떠들지만 저는 위기조차도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PM들도 이렇게 뭐 PM을 없앤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기회를 삼아서 우리 자기 객관화를 잘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걸 자기 객관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문제입니다. 제가 스타벅스 10,000원 쿠폰을 제가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눈빛들이 다 무서우시거든요. 쉽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제가 테슬라 주식은 갖고 있지만 아닙니다. 힌트? 아까의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김연아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 아닙니다. 손흥민 누구시죠? 손흥민 정답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예요.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요거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 화면에서 이 선수를 평가하는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헤딩은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뭐 점프는 얼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화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든 이유는 손흥민 선수는 첫 번째로 지금 잉글랜드 영국에서 축구의 본고장인 곳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영국에 갔을 때 굉장히 첫 번째 시즌에 안 좋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 스스로 자체에서도 자서전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그때 중요했던 이유가 욕을 먹었던 이유가 오프 더 볼이 안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프 더 볼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공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결정을 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떻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단숨에 한 시즌 만에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그때도 뭔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깨부시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지금 최근에 득점왕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다면 이 손흥민 선수는 자기만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떠한 거를 부족한 점을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엔 도태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축구 게임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PM들도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있더군요. 한 틴더에서 CPO 라비 메타라는 분이 PM의 12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역량, VOC 관리, UX 디자인, 오너십, 제품 비전, 그다음에 전략, 이해 관계자 관리, 리더십, 매니지먼트, 기능 설명, 제품 기획, QA.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없었죠. 저도 이거 보는 순간 물론 다른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꼭 뭐 이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육각형을 그리죠. 그러면은 저게 육각형이 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자기 반성과 그런 어떠한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은 저는 물론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표기되어 있겠지만 저는 여기 부분에 많은 제 역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나 UX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UX란 무엇인가? 그래서 UX의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막 알게 돼요. 와, 이런 게 있었어. 와, 나만 몰랐네? 치사하게.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제가 SQL문은 쓸 수 있어도 그 데이터 가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될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아티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저 데이터 역량과 UX 디자인을 많은 부분에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되면은 아마 이것들을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레벨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보시면은 뭐 APM은 어시스턴트 PM, 그다음에 그 PM, 그다음에 시니어 PM, 그룹 PM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직위에 따라서 또는 직책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평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역량의 레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하는 데에는 아까 보시면은 뭐 QA나 그다음에 그 제품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 쏠려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자기 어차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3가지 루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뒤에 또 제가 시간이 남을까봐 뒤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없죠. 네. 333 법칙에서 네. 기획 마지막 단계에서 미팅을 하고 디자인 첫 단계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기획에서 이제 미팅의 3번째와, 네, 디자인에서 미팅 첫 번째.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게 기획 단계에서 미팅 3과 디자인 단계에서 미팅 1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이 들어갔을 때 디자이너가 느끼는 것과 기획 단계에서 디자이너가 느끼는 것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 사실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업무하기 전까지는 생각과 내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싱크를 맞춰야지 디자이너들도 일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갈 거야, 괜찮아? 좋아,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미팅을 준비하는 게 네. 주체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주체는 모두 다 제가 합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들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미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가 주도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도 만약에 조금 귀찮아져, 좀 바쁘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답이 좀 되셨나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었는데, 예. 디자인 단계에서는 백엔드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럼 기획 단계에서 기능 부분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정의가 되고 나서 디자인에 들어간다는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 단계에서 네. 프론트랑만 이제 한다는 거는 네. 결국에는 이제 UX 상의 구현에 대해서 네. 단계에서 개발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고, 네. 그렇다면 백엔드에서 만들어주는 API는 기능과 관련된 정의는 이미 그 전에 디자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무슨 모순 없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야 디자인으로 간다는 의미인가요? 그 전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와 관련돼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할 때는 프론트만 있고 백엔드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저는 핵심적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사람들은 따로 정식적인 자리를 만나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영역에서는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저렇게 프론트랑 하고,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백엔드랑은 실제 해야죠. 왜냐면 백엔드 같은 경우는 이 기획 단계에서 DB가 만들어지고 칼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든 구조 API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이 앞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없으신가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개발자에서 기획자 커리어를 전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면접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 2회차 강연 때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기 개발자분들 계신가요? 백엔드, 프론트, 인베디드, C, C++, DB, SQL? 개발자 하다가 기획자를 좀 전향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 때 저는 이제 인베디드 개발자였어요. 인베디드는 우리가 실제로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뭐 차에도 들어가고 이런 보드에 막 펌웨어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 백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C 언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많이 막 일주일에 3번씩 밤새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3일을 밤새고 그걸 3년 동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네, 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제 성격상의 이유로 뭔가 개발자분들이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넓게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시장에 대해서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는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개발자가 어떠한 직무를 하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획자로 이제 업무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맥비님 오셨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고요. 지금 네. 성장 섹션 온라인에서 듣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네. 미팅을 자주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사실 미팅을 이제 그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실제로 그렇게 티는 내지 않지만 그러한 분들에게 사실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게 돼요. 근데 아마 그거는 실제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앞서서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 이 회의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닥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대한 짧게 끝낸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정을 내리고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먼저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자체도, 왜냐면 제가 아까 ENTJ라고 했죠. ENTJ는 비효율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비효율적은 기획 디자인 개발 쪽에서 뭔가 잘못돼서 개발 쪽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됐을 때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모르시고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닫아버리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사정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시간 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이제 망가지게 돼버리면 이 세 사람들과 그다음에 비즈니스와 이런 분들이, 이해 관계자들이 단체로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해요. 설득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뭐 커피도 사주고 막 제가 아까 여기서 애교 부린다 그랬잖아요. 애교도 부리면서 저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저 이제 목이 날아가요.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높으신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대표님, 뭐 이렇게 뭐 팀장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왜 해야 되는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실무진들한테는 굉장히 살갑게 대해서면서 그 스몰톡이라고 하죠. 스몰톡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프로덕트의 방향성에 맞는 것들을 싱크하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우리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조직 구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못한 조직,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운 조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 이전의 회사에서 있었던 그런 조직도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 조직이냐, 이게 맞는 조직이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획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사명을 갖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기회에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군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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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PM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네. 사실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맥비 기획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우리의 연봉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역할을 잘 찾아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짧았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레브라는 뜻은 이제 꿈, 망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불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내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꿈을 갖고 뭔가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면은 우리 PM들도 서비스 기획자들도 이제 충분히 이 사회에서 조금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꿈을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뒤에 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초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서 조금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